새로운 사이클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러면 AI 데이터 센터 아직은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물량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뭐 당연히 이제 더 우상향할 걸로 보고 있고요. 가장 저에게 마음을 따뜻하게 해줬던 건 한미반도체의 상승인데 이제 스타트한 겁니다. 그다음에 기판 오늘 이제 이스페타 씨가 드디어 8만 원을 넘어갔습니다. 제가 8만 원을 많이 불렀는데 브로드컴이 지금 AI 가속기를 만들기 시작하면 같이 동반해서 기판 수요 더 늘어날 겁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블랙엘 양산을 진행했고 루빈 같은 경우도 이제 진행을 할 거고 루빈에 들어갈 수 있는 뭐 HM4라든가 이런 것들도 SK하이닉스에 주겠다 이런 신뢰도를 주고 있는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반도체 업황 사이클은 지속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반도체 업황도 성장 섹터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실 텐데 그런 걱정할 필요 없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야기를 해야 되죠. 이제 제가 이제 자주 여기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거의 정해져 있는 기업들만 보시면 돼요. 맞아요. 네. 새로운 거 없어 사실 그죠. 예, 근데 뭐 엄청나게 새로운 걸 찾으시는데 그쯤에 이제 제 안쓰람도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빠는 나가서 방송 나가서 똑같은 얘기만 해. 그래도 불러줘? 그래도 출연료죠?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얘기라는 게 아니라 그 종목이 제일 좋은 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뭐 당연히 이제 더 우상향할 걸로 보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어디까지 갈 거냐는 거를 미리 선 긋지 마시라. 조금 더 홀드해서 중간에 잡음이 있을 때 빠지면 오히려 물량을 더 늘려야 되는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얼마까지 갈 거냐?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 목표가가 뭐 11만 원, 12만 원 부르지만 그걸 넘어가지 말라는 법도 없죠. 예, 그건 이제 왜냐하면 실적 베이스를 밸류를 얼마나 줄 거냐의 싸움인데 단순 사이클로 보면 PBR 2배 넘어가면 비싸다고 얘기하지만 지금 사이클이 바뀌었잖아요. 새로운 사이클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러면 AI 데이터 센터 아직은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물량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조금 더 열어놓고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섣불리 팔지 마라. 팔면 못 산다. 지금 수익이 많이 나셨을 텐데 8만 원 갖고 사신 분들도 수익은 많이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버티는 시장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좀 더 들고 가시고 최근에 이제 가장 저에게 마음을 따뜻하게 해줬던 건 한미반도체의 상승인데 예전에 5만 원대에서 위로 올라갈 때도 이랬고요. 한참 뭐 2, 3개월, 4, 5개월씩 그 옆으로 횡보하다가 움직이는데 한미반도체는 최근에 애널리스트들도 커버를 하는 친구들이 없어요. 근데 CLSA인가 외국계에서 한번 보고서 나왔고요 최근에. 근데 이제 내용은 기사를 좀 보셔야 되는데 한미반도체 기사 내용이 최근에 가장 획기적인 거는 ASE라는 이제 대만의 오사트 업체죠. 이제 글로벌 규모로 보면 거의 삼성전자급의 오사트 업체인데 그 ASE에다가 지금 FC 본더 장비를 납품했다. 빅다이 뭐 FC 본딩 장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플립 칩이라고 해서 그냥 칩을 한마디로 기판에다 얹는 장비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장비가 예전에는 이제 예전 거에 비해서 규모를 2.5배로 키웠습니다. 한미반도체에서. 그럼 이게 뭐 할 때 쓰는 거냐면 AI 가속기 한마디 AI 반도체 칩을 최종 조립할 때 쓰는 겁니다. 근데 그걸 지금 새로운 시장을 뚫었죠. 80억 정도의 규모로 납품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 뭐 얼마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제 스타트한 겁니다. 기존에 쓰는 거에 비해서 효율이 2.5배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 그래도 주문은 많은데 TSMC가 빨리 못 만들어내고 있죠. 그러니까 ASE가 결국엔 TSMC의 후공정 업체인데 그러면 이제 이 회사 입장에서는 이거 써보고 효율이 좋으면 그걸로 계속 교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또 하나의 좋은 소식은 HBM4가 지금 이제 준비하잖아요. HBM4가 12단으로 해서 제덱에서 이미 규격을 만들 때 업종에서 이제 이 회사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이거 그 이상 못 쌓는다. 그러면 이제 3E보다는 성능을 좋게 하지만 단수는 똑같이 간다. 그래서 본딩 장비를 그대로 씁니다. 근데 약간 성능이 좀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한미반도체가 HBM4용 그 본딩 장비가 지금 더 출하가 될 겁니다. 거기다가 4E까지도 잘하면 이 추세로 그냥 갈 거고요.
흔히 얘기하는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이 언제 HBM4부터 적용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건 좀 기대가 좀 빨랐고 하이브리드 본딩은 아마 4E나 아니면 5부터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 그것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은 HBM 장비가 하이닉스는 그대로인데 왜냐하면 하이닉스 물량을 늘리니까 뭐 하나 세미텍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물량은 그대로인데 마이크론에서 잘 팔리고 있죠. 지금 최근에 싱가포르 법인도 세웠고 그러면 이제 한미반도체는 여전히 지금 HBM 장비 중에서는 탑픽입니다. 그러면 지금 10만 원대에서 급상승을 하기 시작했는데 단기간에 지금 거의 한 45% 이렇게 올랐는데 저는 이제 전고점도 열어놔야 될 수 있다. 밸류에이션 더 싸졌습니다. 그리고 3분기 실적이 지금 가이던스 상으로는 한 1,190억 정도 나온다고 얘기가 되는데 그 이상 나오게 되면 그것만 지켜도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거든요. 22년도에 연간으로 벌었던 것보다 분기에 더 많이 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미반도체는 이제 실적으로도 지금 증명을 해서 실적 발표하고 나거나 아니면 다음 주 정도부터는 아마 우리 국내 애널리스트들이 다시 커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요. 네. 전공정 장비는 한번 시세주고 쉬고 있죠. 유진테크, 원익 IPS 이런 종목들이 쉬고 있는데 여전히 눌리면 사셔야 된다. 대표적인 건 유진테크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판 오늘 이제 이스페타 씨가 드디어 8만 원을 넘어갔습니다. 제가 8만 원을 많이 불렀는데 그 사이에 2만 원까지 갔다가 8만 원에 다시 올라와 있는데 오늘 이거 갖고 계신 분이 또 문자가 왔죠. 팔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한번 정해지면 하지 마세요라고 하면 안 할까요? 할까요? 잘 안 듣겠죠. 그렇죠. 네. 이제 브로드컴이 지금 AI 가속기를 만들기 시작하면 같이 동반해서 기판 수요 더 늘어날 겁니다. 여기도 똑같이 쇼티지다. 공장 하나 더 짓는다는 얘기 아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스페타시스 여전히 들고 계신 분들은 들고 계시고 없는 분들은 지금 굳이 들어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기판 유리 기판 요즘 다시 움직이는데 변동성 클 겁니다. 당분간. 근데 지금은 뭐냐면 내년 생산 기대감입니다. 근데 아직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제 피롭틱스 하나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기판주들도 지난달에도 말씀드렸는데 계속 올라오죠. 소캠, 뭐 CXL, 뭐 그다음에 그냥 일반 범용 기판까지 많이 나가고 있으니까 지금 심텍, 뭐 TLB 이런 종목들 굉장히 좋은데 심텍도 눌리면 사셔야 된다. 이것도 고점 뚫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이 정도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드리고자 하는 말이 이제 구독자분들께 완연하게 와닿지 않으면 수익을 다 못 가져가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거의 1년 4개월 넘도록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반드시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탑픽주로 소개되는 구간만 딱 30초만 잘라가지고 제가 1년 4개월 동안 추천주를 팍팍 붙이신 것만 하셔도 수익 얼마인지 체크할 수 있고 제가 그중에서도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물론 탑픽이지만 그들이 아닌 다른 탑픽주를 분명히 제가 갖고 왔기 때문에 그것들만 보셔도 될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이 어떻게 보면 반도체 업황도 성장 섹터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에 대한 이 고민도 많이 하실 텐데 지금 뭐 다양한 뭐 골드만삭스나 아니면 JP 모건이나 이런 쪽에서 나오고 있는 반도체 업황 리포트를 봤을 때 여전히 반도체 업황 사이클은 지속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뭐 샘 올트먼 CEO 같은 경우도 엄청난 숫자의 투자 규모를 발행을 하면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좀 당분간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걸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반도체를 강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어떤 실적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주는 뉴스에다가 실망감을 안 주는 것 같아요. 어떤 기대감으로 주가 퍼포먼스 올랐을 때 이 주가 유지될 수 있는 관련 기업들 실적을 유지를 해주다 보니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이런 관세 전쟁이라는 무서움 속에서도 뭐 아마존이라든가 아니면 뭐 오픈 AI라든가 아니면 오라클이라든가 이런 글로벌 전방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증설을 공헌을 했고 증설을 차근차근 진행을 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전력 설비라든가 뭐 HBM이라든가 GPU라든가 ESS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공급 계약을 내놔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주말간에도 우리가 가장 이 AI 반도체에 대한 우리가 선봉장이라고 볼 수 있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블랙엘 양산을 진행을 했고 내년 같은 경우는 루빈 같은 경우도 이제
진행을 할 거고 루빈에 들어갈 수 있는 뭐 HM4라든가 이런 것들도 SK하이닉스에 주겠다 이런 신뢰도를 주고 있는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사이클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 2026년까지도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품론 이야기가 많이 AI 나오고 거품론 있습니다. 그게 먼저겠네요. 네, 그래서 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생각했던 것 대비해서 퍼포먼스는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기분 좋게 말씀을 드리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매년 매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폭이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출 총 이익률도 예전에 엔비디아가 처음 이제 실적 퍼포먼스 보여줄 때 78% 정도 나왔었는데 제가 이제 어젯밤에 확인하고 보니까 매출 총 이익률 69% 떨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150%, 200% 실적 퍼포먼스를 보여주던 기업이 지금은 한 50에서 60%. 물론 우리가 뭐 철강이나 화학 이런 것들로 비교를 해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60% 증가한 게 엄청난 거긴 하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실적 퍼포먼스를 보여주던 섹터 보니까 이런 것들도 좀 못하네 이런 이야기 들 수 있고 근데 제가 뭐 엔비디아 뭐 해외 주식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엔비디아 사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네. 엔비디아보다는 뭐 TSMC나 마이크론이 낫다라고 종종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은 오로지 내가 실적만 본다. 그러면 실적 증가폭은 엔비디아가 TSMC보다 낮습니다. 근데 마이크론도 이제 마이크론이 이제 9월 25일에 실적 발표했는데 매출이 46%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126%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마이크론을 사겠죠. 근데 마이크론은 이제 막 시첫 퍼포먼스를 보여준 종목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못하신 분들은 엔비디아가 낫다. 분할 매수를 잘하신 분들은 뭐 TSMC나 마이크론이 낫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아직 AMD 같은 경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나는 만약에 정말 어떤 실적 발표에 대한 뉴스 팔로우 그다음에 글로벌 IB들의 컨센서스 추적 이런 것들이 잘 되시는 분들은 AMD 그래서 제가 좀 줄을 세워드릴게요. 내가 만약에 나는 변동성을 너무 싫어한다. 나는 뭐 이렇게 한국증권TV 매일 올라온 영상을 올라오자마자 업로드 되자마자 봐야 되는데 나는 막 일주일 넘어서 본다. 이렇게 바쁘신 분들은 엔비디아. 나는 그래도 이미 밝혀진 실적 중에서 지금 잘하고 있는 종목보다 앞으로 잘할 종목이 좋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제 마이크론 뭐 이제 다른 기업들은 다 실적 발표했으니까 뭐 재료가 다 노출됐다. 앞으로 재료가 노출되지 않은 종목을 원한다라고 하시면은 뭐 AMD가 낫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당연히 엔비디아, TSMC,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같은 라인이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이제 엔비디아 물고 텄고 엔비디아 물고 트기 전에 AMD랑 뭐 테슬라 물고 또 텄으니까 나는 조금 안전한 거 원한다라고 하시면 이제 엔비디아 밸류체인 나는 조금 뉴스 팔로우 하면서 한국증권TV 업로드된 영상들 업로드 되자마자 알람 듣고 바로 추적이 된다 이러신 분들은 뭐 AMD 괜찮아 보인다 그거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주가만 봤을 때는 상단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이실직고 하다 보면은 저도 이실직고. 그런 거 봤습니다. 이제 샘 몰트먼 CEO가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는 일경이 필요하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챗 GPT 한 번 사용할 때 예를 들어서 뭐 10 킬로와트 정도 필요하다. 근데 이게 하루 가전에서 쓰이는 전기량의 한 20분의 1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하루에 챗 GPT를 10번 이용을 하면은 이제 뭐 아버지는 TV 보시고 어머니는 이제 부엌에서 요리하실 때 쓰는 전기량을 이제 하루 만에 다 쓰는 건데 가입을 해가지고 자기 궁금한 거를 하루 20개씩 해결하면은 지금 우리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력 데이터 케이블을 10배를 증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기업은 가정에 뭐 몇십 배, 몇백 배 필요하겠죠. 그래서 샘 올트먼 CEO가 약 1경이라는 돈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뭐 우리나라 같은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국방 예산만 1000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600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예산의 15배, 16배 필요한 자금을 과연 샘 올트먼 CEO가 얘기하는 예상만큼 쓸 수 있을까? 전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아마존이라든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당연히 반도체 부품이라든가 다른 기업들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막 50%, 100%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는데 글로벌 전반 기업들은 제자리 걸음이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들은 뭐 어떤 뭐 AI 인프라를 팔아가지고 매출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은 제자리라는 것은 그들이 매출이 증가할 만큼
비용도 증가했다. 그래서 과연 샘 몰트먼 CEO 같은 경우 호기롭게 일경이라는 발언을 했지만 나머지 글로벌 IT 기업들이 올트먼아 우리 생각해 보니까 너가 말한 대로 좀 이 인프라를 좀 구축을 하고 싶은데 약간 좀 쪼달리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밀릴 수 있다. 근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뭐 삼성전자, SKS가 만들고 있는 메모리를 뭐 AMD라든가 뭐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쪽에 잘 팔고 있으니까 그런 걱정할 필요 없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제가 한국직원 TV에서 제가 한 달 전, 두 달 전에 약간 우려했던 것들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주거 TV를 시청하실 구독자분들 중에서 반도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비중을 주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 전까지는 홀딩을 하자.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